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정면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내용까지 해서 우리 정치부 박주용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박 기자, 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둘 다 경남지사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직을 사퇴를 하고 둘 다 또 대선 경선에 또 후보로 나섰던 그런 공통점이 있죠. 신경전도 벌써 대단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홍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 의원을 상대로 해서 뭐 병졸이라고 또 얘기를 했고,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도망다니는 장수, 무섭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홍 전 대표가 원래 험지로 나가기로 하면서 어디로 나갈 것이냐 상당히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황교안 지금 현재 한국당 대표와도 내가 뭐 황 대표의 백댄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또 한 상황입니다. 가닥이 잡힌다는 것은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겁니까? 일단 아직은 한국당 공관위에서 이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는 아직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잘못된 장소를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이 절반의 소확을 거뒀다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뺏긴 지역은 이번 선거를 통해 꼭 탈환해야 한다고 언급해서 이 홍 전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를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절반의 수확이라고 평가한 부분이 이 홍준표 전 대표의 경남 밀양 출마는 허용하지 않겠지만 양산을 출마는 용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고향인 경남 밀양 출마의 뜻을 접고 지역구 정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양산을 이 지역으로 출마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뭐 현지에서는 그 지난번에 그 지방 선거 당시처럼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이지가 않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대결 송사 지금 계속 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 언제까지 그 결정을 해야 될까요? 현재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내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일부 공관위원이 이 당대표급 인사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일찌감치 한국당 공관위에서 원칙으로 정한 만큼 이 최종 확정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당 대표급 인사들의 출마 지역을 이 공천 신청자 면접이 모두 종료되는 이르면 오는 19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네. 만약 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 이 출마 지역을 경남 양산으로 결정하면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이제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될 텐데, 네.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상징성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한 또 측근으로, 이렇게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됐는데, 두 인물을 이렇게 딱 봤을 때에 우리가 이 경쟁에서 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 어디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두관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모두 전직 경남지사 출신인데요. 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현재 경기 김포갑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김두관 의원은 남해군 마을 이장을 시작으로 해서 남해 군수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경남지사를 역임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김두관 의원의 후임 경남지사였는데요. 김두관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 때 야권 단일 후보로서 경남지사에 당선됐지만 2012년 7월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경남지사를 중도에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 연말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지사로 당선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전에 그 홍준표 대표가 나올 것이냐, 전 대표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김태호 전 총리, 김태호 네. 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뭐 수도권 홈지가 아니고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 홈지로 이제 갔다고 했는데 이게 성사가 돼서 직접 맞붙었을 때의 총선에서 결과가 지금 뭐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물론 홍준표 전 대표와 김두관 의원이 당장 맞붙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여론의 흐름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을 경남의 험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당에 유리한 지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최근 총선에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양산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연이어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양산을은 지난 2016년 총선을 보면 이 양산시에서 분구돼 첫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지역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서영수 후보가 40.33%를 얻으면서 38.43%를 득표한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를 득표를 1.9%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요. 다만 당시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 갈등을 겪던 박인, 황운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각각 10.88%와 4.97의 포를 나눠간 탓에 서영수 후보가 이득을 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장권 후보와 박인 후보가 한국당 예비 후보로 이 양산을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을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면 향후 이들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16년 총선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포였단 말이죠, 지금. 네. 김포에서 당선이 됐는데 갑자기 또 양산으로 간다.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결정하는 것이 또 이제 김포 지역 주민한테도 상당히 좀 미안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그 김두관 의원이 마음을 움직이게 된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경남 양산을이라는 지역이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또한 김두관 의원이 전직 경남지사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경남 지역 전체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역할도 함께 부여받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때문에 김두관 의원도 민주당 처음에는 당초 김포갑 의원으로서 다음 출마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당 지도부에서 직접 김두관 의원에게 부탁을 하면서 김두관 의원도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지역 출마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김포 이 김두관 의원이 당선이 됐던 김포에서는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부상하고 있는 후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김두관 의원이 경남 양산을로 출마 지역이 확정되자 다른 민주당 예비 후보들과 그리고 한국당 예비 후보들이 많이 예비 후보들을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포도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죠. 그나저나 이 양산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고 네. 계속 이 상징성 있는 그런 전투가 아니겠습니까? 낙동강 혈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낙동강 전투 그때 이전부터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양쪽에서 이 낙동강 선을 어떻게 누가 차지할 것이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또 전망도 있었고. 근데 결국 김두관, 홍준표 이 두 후보들이 나오게 되는군요. 홍준표 전 대표 외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급들 아까 뭐 김태호 전 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출마 지역 어떻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지역이 한국당 공관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예. 한국당 공관위에서는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 경남 창원 성산 출마를 검토 중이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세종시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영입했던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광주와 호남, 전남, 여수 등 호남 지역 출마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도 인터뷰를 통해 당을 위해 호남 출마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그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창으로 자기는 출마를 하겠다. 네. 계속 이렇게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네. 확인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좀 기류가 바뀌었나 봐요.
지금 현재도 김태호 전 지사는 자신의 고향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 일각에서는 공관위에서 계속 경남 험지 출마 등판을 압박하게 되면 결국 창원 성산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공관위는 김태호 전 지사에게 이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에게 출마를 할 것으로 제안했는데요.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예. 20대 총선과 지난해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범여권의 우위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단일화를 통해서 이 창원 성산에서 승리했던 것인 만큼 이번에도 범여권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김태호 전 지사만 전략 공천한다면 다른 예비 후보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 양산을과 마찬가지로 이 경남 창원 성산도 이 예비 후보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예.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역구 활동을 했던 강기훈 예비 후보도 김태호 전 지사의 창원 성산 전략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 예비 후보는 공정한 방식에 따라 후보가 선택되어야 한다며 몇몇 사람이 저울질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강기훈 예비 후보는 이 18대 총선에서부터 19대 총선, 20대 총선 그리고 지난해 재보궐선거까지 이 지역에서 꾸준히 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던 인사입니다. 예. 특히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게 단 505표 차이로 패배하기도 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창원 성산 지역구를 관리했던 인사인 만큼 당 지도부가 김태호 전 지사를 전략 공천할 경우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무소속 강기훈 예비 후보의 무소속 출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 험지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영남 지역 이런 부분에 현역 의원들 컷오프 여기에는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요? 다소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관위가 홍준표 전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당초 당 지도자급 인사들을 서울 등 수도권에 배치하겠다는 공관위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예. 공관위의 당초 구상이 절반의 성공에 그치면서 이 대대적인 영남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험지 출마할 경우 컷오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공관위 원칙이 흔들리면서 공관위 내 리더십도 같이 함께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일부 공관위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당대표급 인사들의 수도권 출마를 고수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당대표급 인사들의 출마 지역은 공천 면접이 끝나는 19일 결정된 때까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천 면접은 19일 날 결정이 되고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예. 심재철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수신당 당명을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당내에선 좀 뭐 합의가 된 얘기입니까? 당내에서는 처음에 당초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나오기에는 미래한국이라는 말이 없이 통합신당으로 하자라는 예. 의견이 유력한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통합신당으로 했을 경우에 이념이나 당의 색깔을 상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으로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예. 이에 따라 처음에는 한국통합신당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당과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에는 아예 새로운 한국당으로 당명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려졌는데요. 결국 오늘 의원총회에서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미래한국당은 예비 미성당이라고 하죠. 네. 미래한국당은 당명은 그냥 계속 정해진 상황인 거고요. 네. 미래한국통합신당입니까? 네. 이름이 참 이것저것 다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뭐 안철수 전 의원 쪽도 그렇고 이름 때문에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 방금 전 뉴스 분석에서 제가 김태호 전 의원을 김태호 전 총리라고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억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 국무총리로 추대가 됐다가 내정이 됐다가 결국 고사를 했었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바로잡고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